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3월이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부터 먼저 짚어보고요. 네, 이어서 전문가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담긴 특급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6344-755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070-445-0100번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수요일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1부 먼저 함께해 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트렌드 연구소 한승엽 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부터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부동산 이슈 살펴볼까요? 네, 그 아파트에서 밀려난 그 임차인들이 연립 다세대 주택을 선택하면서 지난달 거래된 서울의 2층 이상의 그 연립 그 주택의 평균 전세값이 1억 6천만 원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500만 원이 오른 것이고요. 재작년보다는 2,300만 원이나 이제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 1억 원 미만으로 전셋집을 구하려면 이제는 지하층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 그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서울의 연립 다세대 주택 평균 전셋값이 층에 따라 약 8,600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층 이상의 전셋값은 평균 1억 6천만 원이고 1층의 경우는 1억 4천만 원, 지하 1층의 경우에는 8,684만 원 이제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보증부 월세를 보면 2층 이상은 보증금 5,200만 원에 47만 원, 1층은 보증금 4,900만 원에 월세 44만 원, 지하층 평균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층에 있는 그 다세대 주택은 지은 지 오래돼 노후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부터 그 거래된 지하층 중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이 전체의 85%나 차지를 하고 있고 최근 5년 내 입주한 신축 주택은 불과 1.5%밖에 안 됩니다. 신축 주택일수록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1층을 필로티로 건축을 하여 지하층은 점차 줄어들고 생활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신축 다세대 주택이 특 역세권에서는 더욱 희귀하기 때문에 신축 다세대 주택을 구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하층의 전월세 가격이 다른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필로티 주택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 지하층은 오래된 주택인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 부동산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또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의 내용은 그 정기적인 수익으로서의 그 정기 예금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같이 참조하시겠습니다. 작년 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는 1.78%에서 올 초 국민은행의 그 정기 예금 금리 이 경우 1.6%대로 낮아졌습니다. 그 표에서 보듯이 2008년 이후 2009년에는 3.85%에서 2010년에는 3.58%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부도 이후 그 금융위기 때보다 2배 이상이나 더 낮은 예금 금리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마이너스 금리라고 합니다. 반면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의 그 전월세 전환율, 즉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은 6.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초 국민은행의 그 정기예금 금리의 약 4.3배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금 1억 원을 받아 은행에 맡기면 1년에 178만 원, 매달
14만 8천 원의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금액을 그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1년에 690만 원, 한 달에 57만 5천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약 4배 이상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연 1%대의 초저금리와는 이제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전세를 유지하더라도 전세를 끼고 산 그 집 그 초기에 불과할 것이고 점차 월세로 이제 돌려 임대 수익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집주인이라면 이러한 뭉칫돈인 그 전세값을 받아 은행에 묻어둘 이유가 이제 없는 것이죠. 결국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다세대 주택의 전월세비 증가부터 방금 말씀드린 높은 월세 수익 및 그 시세 차이까지 그 선택은 오늘 저희 부동산 이슈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부 첫 순서로 한승엽 수장님과 함께 부동산 이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을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이 준비해오신 매물 만나보기 전에요. 저희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평소 갖고 계셨던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는 매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네, 02-6344-75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매물 서초구 반포동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6년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매물의 대지 면적은 19.5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6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거실, 욕실의 구조로 총 5층 중 3층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 임대 금액은 2억 6천만 원, 실투자액은 5천만 원입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1억 8,60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9,400만 원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소장님 입지 여건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직접 지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물의 위치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면 바로 황금노선이죠. 이 강남 교보타워와 9호선 신논현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블럭 안에 7호선 논현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윗블럭이죠. 여기는 3호선 신사역이 있고요.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2호선 강남역이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쪽 이 도로가 테헤란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매물에 있는 이 바로 옆에 있는 도로, 이 도로는 이제 강남대로가 되겠습니다. 강남의 중심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포 IC를 통해서 북측으로 바로 올림픽대로를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측으로는 이 경부고속도로를 또 이용해서 멀리 지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이 좌측에는 신반포단지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현재 건축이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이제 다수가 됩니다. 이제 그러게 되면 이쪽으로 상당수의 이주 수요가 이동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본 매물은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 7호선 논현역과도 가까우면서 강남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춘 매물인데요. 네, 지도상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네, 강남하면 이미 입지는 너무 좋은 것, 말 안 해도 굉장히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서초구 반포동 주변에는 또 어떤 개발 호재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현재 9호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신논현역이죠.
이곳은 이제 김포공항에서 이곳 신논현역을 지나 잠실 종합운동장 그리고 제2롯데 월드타워가 있는 석천역 그리고 저 멀리 이제 올림픽 공원까지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 이제 김포공항에서 바로 여기 서초구, 그다음에 강남구, 그다음에 송파구까지 이 모두를 잇는 서울의 진정한 중심의 강남 중심의 그 가로축이 이제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강남역,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강남역에는 현재 이제 신분당선이 멀리 광교역까지 이제 개통이 돼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곳에는 상당수의 많은 개발 호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 입지 여건은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질 예정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매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그럼 이 투자해야만 되는 투자 포인트 한번 꼼꼼히 짚어볼까요? 네, 이곳 자체가 대한민국의 투자 1순위 지역으로서 상당히 메리츠가 많은 곳입니다. 이 매물에 있는 이 주변의 그 공시지가 3.3평방미터당 약 1,800만 원이나 합니다. 이러한 곳은 어떤 신축 다세대 주택이 지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워낙에 이제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분양 건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데요. 이러한 곳에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 추후에 그 시세 차익, 안정적인 수익은 기본이고요.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황금성까지도 이제 확실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투자 인기 1위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시세 차익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네, 집중해서 더욱더 살펴보시고요. 네, 이어서 이 매물의 내부로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본 매물은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거주할 때 어떤 장점들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테리어는 강남이기 때문에 고고 오피스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곳의 매물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곳은 강남 교보타워가 있는 신논현역 9호선이죠. 바로 후면에 이제 위치한 신축 다세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남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곳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곳은 대체적으로 이제 월주차료로 가죠. 월주차료가 20에서 30만 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을 때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을 원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해야 되는 주차료를 내지 않고 단지 월세만 내고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고급 인테리어까지 갖춘 매물이고요. 교보타워 뒤쪽에 위치한 생활 편의시설 또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차 문제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요.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중요한 가격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매물 가격 분석 한번 진행해 주시죠. 네, 이곳은 매매 기준 금액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일 경우 임대 금액은 2억 6천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이 없다는 가정에서 실투자액은 5천만 원입니다. 월세일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이고 대출 금액이 1억 8,600만 원일 경우 실투자액은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나볼 매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매물 마포구 서교동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6년도 1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이 매물의 대지 면적은 18.32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1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거실, 욕실의 구조로 총 6층 중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 임대 금액은 2억 5천만 원, 실투자액은 3천만 원입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5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8천만 원입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상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좀 부동산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소장님 그럼 세세하게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아주 핫한 이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의 위치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바로 2호선 홍대 입구역이 있는데요. 이 아래에는 6호선 합정역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2호선 홍대 입구역은 파주에서 오는 이 경의선
그리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오는 공항철도가 모두 이곳에 다 정차를 합니다. 또한 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해서 바로 이 강변북로죠. 이 강변북로를 이용해서 파주에 있는 명품 아울렛 두 곳도 이용하기가 수월하고요. 또한 바로 이 남측에 있는 여의도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또한 이 동쪽이죠. 이 동쪽에 있는 바로 서울시청 명동에도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고, 더더구나 요즘 그 대형 방송사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상암 DMC까지의 굉장히 근접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거 다 근접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가장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예비 세입자죠. 이 예비 세입자가 바로 대학생이 될 수 있는데, 주변에는 홍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7개 대학교가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네, 본 매물은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경의선과 공항철도도 지나고 있고요. 네, 여의도와 시청, 명동 등 이 서울 중심지와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동하기도 굉장히 편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입지 여건이 이렇게 좋은 만큼 좀 투자할 때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이 매물의 주변 앞으로 개발 호재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홍대 입구역에 그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할 경의선 복합역사 그 개발이 예정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남측인데, 남측에는 당연리 발전소 지하화 공사가 중에 있습니다. 이 지하화 공사가 완료가 되면 지상에는 이제 공원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물의 위치에서 상당히 인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할 것이고, 이 당연리 발전소 그 지상의 공원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는 아까 지도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뭐 월드컵 공원, 선유도 공원 등 수많은 대형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이제 갖게 되겠습니다. 네, 본 매물의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당연리 발전소 지하화 시 지상은 공원화되기 때문에 이 생활 반경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도 한번 알려주시죠, 수석님. 네, 바로 이곳은 마포구 최대의 상권 지역인 바로 홍대 입구입니다. 연예인 투자 상위권 지역으로서 이곳에서는 대기업 및 벤처기업이 상당히 많이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 매물이 있는 남측 도로 건너편은 관광 특구이자 젊음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요즘 차이나머니라고 하죠. 이 차이나머니가 아까 말씀드렸던 6호선 합정역에서 이 매물이 있는 바로 이곳까지, 홍대 입구역까지 상당히 많이 그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 건물까지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로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바로 이곳에 홍대 입구역까지 오기도 수월하고, 또 이곳 홍대 입구역에서 이제 명동이라든지 서울시청, 그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여의도, 북쪽으로는 상암 DMC까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국 자본이 이곳을 집중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본 매물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홍대하면 우리가 최대 상권 지역으로 이 주변은 예전부터 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었는데요. 네, 그만큼 인기 있는 이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 차이나머니 유입 지역으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네, 시세 차이까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매물의 특징까지 또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본 매물 장점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곳은 이제 준공을 하였습니다. 예,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바로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먼저 설명한 그 강남의 매물에 있는 것처럼 이곳 홍대도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곳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량을 운전해서 갔다가 상당히 이제 곤란을 이제 겪었는데, 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인데요. 마찬가지로 저렴한 월세, 바로 이 월세에 그 주차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예비 세입자들의 많은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신축 매물임에도 저렴한 월세와 함께 굉장히 인기가 많을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함께 살펴본 두 번째 매물이죠. 네, 마포구 서교동 매물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 진행해 주시죠. 네, 매매 기준 금액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일 경우 임대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 대출 금액이 없다는 가정에서 실투자액은 3천만 원입니다. 월세일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5만 원이고,
대출 금액이 1억 7천만 원일 때 실투자액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개의 매물 잘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일부를 함께 해주신 한승엽 수장님의 부동산 무료 세미나 자리가 마련이 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동산 소액 투자에 대한 전문가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네, 2호선 강남역 신분당선 4번 출구 앞 1층에 국민은행이 위치한 해천 빌딩입니다. 11층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예약 필수이기 때문에 026344-758번으로 문의 전화 주신 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소장님, 이번 세미나에서는 또 어떤 내용 전해주실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방금 화면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그 전월세 거래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한 후 바로 지금 이 초저금리 시대죠. 이 초저금리 시대에 그 주택도 주식처럼 그 소액 투자를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많이 이제 그 관람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직접 참여하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문의 전화 주시고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부동산 전망대 1부를 함께 해주신 한승엽 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6344-75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1부에서 만나본 두 개의 매물 화면을 통해서 다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줘.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2부 함께 해주실 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인건축, 파인컨설팅 김찬종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6344-75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070-445-0100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3월에도 김찬종 대표님과 함께 이 부동산 이슈 들어봐야겠죠? 네, 대표님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어떤 이슈 또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 부동산에 대한 그 수익형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리고 찾는 노하우, 그리고 왜 수익형 부동산을 또 많이 찾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또 수익형 부동산의 여러 가지 유형별 상품에 대해서도 뭐 주의할 점과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소액 투자 노하우와 그리고 유형들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내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수익형 부동산 지금 많이 찾고 계시죠. 또 많은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고 오늘 오전에도 제가 뭐 손님을 또 상담을 마치고 왔습니다만은 뭐 경기도 평택까지 내려가시고 참 요즘 그 발품을 파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또 여러 지방의 지역들, 뭐 서울에도 얼마나 많은 동네가 있습니까? 구만 해도 수십 개만 있고, 동네로 따지면 또 어마어마한 이 지역이 분포가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지역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저평가된 지역을 투자할 것인가 상당히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노후를 이제 준비하는 시대가 됐죠. 앞으로 이제 퇴직하신 분들도 또 살아갈 날이 40년에서 50년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준비금은 턱없이 지금 부족하죠. 노후가 갑자기 너무 길어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 기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또 선진국으로 갈수록 특성상 저금리 기조가 진행이 되고 선진국형 부동산이 또 안정적으로 진입되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은 더욱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행에 넣어봐야 뭐 사실은 뭐 금리가 제로금리나 마찬가지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퇴직 인구가 역시 계속 증가되고 있고 수익형 부동산의 자금 유입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집 얻는 청장년층의 또 인구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죠. 최근에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또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해서 상속과 증여 여부에 따라서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운 발표가 났습니다. 30대 자기집 보유 비율이 40.2%에서 27.1%, 20대의 자기집 보유 비율이 10.3%에서 6.2%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20대 절반가량이 주택 매입 시에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없이는 집을 구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 있는데요. 수익형 부동산, 그래서 관심이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을 순수하게 적립을 해가지고는 노후 준비에 대한 이게 전혀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을 뿐더러 상당히 어려운 또 이 취직 또 이 노후 대책에 대한 이 미흡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100세 시대를 맞아서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될지 또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 굉장히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특히 요새는 이 소득 수준에 비해서 집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세대별로도 주택 보유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이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집값 자금 규모도 자금 지원 규모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욱더 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도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야 될 때 우리가 중요한 점 하나가 바로 임대 수익률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익률의 적정선은 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대표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수익형 부동산 그 광고를 보고 많이 달려갑니다. 뭐 플랜카드도 보고 오늘 또 뭐 이제 평택 지역이나 뭐 외곽 지역으로 가셨던 분들이 뭐 얼마 투자하면 수익 프로가 몇 프로다 굉장히 놀랍고 신기해서 다녀왔다고들 합니다. 수익형 보통 5%에서 6%가 적정선입니다. 이 보통 뭐 8%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10%, 12%, 뭐 7% 심지어 이런 것들은 상당히
허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금액을 높일수록 수익률은 높아가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금리를 낮게 책정할수록 수익률이 높아가고, 또 주변 시세와 다르게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수록 또 수익률이 높아갑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레버리지 효과 때문이죠. 대출 금리를 높이는 거, 또 금리를 낮게 책정하는 거. 당연히 금리가 낮으면 수익형은 올라가겠죠. 우리가 이 보증금 1,0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 보통 한 5만 5천에서 한 6만 원 선 정도 됩니다. 근데 은행 금리는 한 3%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를 갚고도 돈이 남게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본인 스스로에게도 해당되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또 개인이 어떤 은행에 빌리냐에 따라서 대출 이자는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시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률 5에서 6%가 적정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네, 대표님, 그럼 임대 수익률 적정성도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이 시청자분들께서 좀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노하우, 저평가 지역, 늘 제가 강조하는 이 저평가 지역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고평가된 지역이나 많은 분들이 이슈가 된 지역들은 그것을 뭐 해봐야 사실은 미래 가치가 거의 없죠. 어떤 분들은 뭐 지금 당장 월세만 잘 나오면 되지 않나 싶은데, 현재 월세가 잘 나오더라도 매도 시점에 매도가 안 되면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평가된 지역을 한다면 월세가 시간이 갈수록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시세 차이까지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 지역을 투자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로는 한강 주변과 역세권 주변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이 강이라는 것은 이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이 물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굉장히 계속적인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역세권. 자, 역세권은 왜 좋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임대를 맞추거나 매도할 때 좀 상대적으로 팔기가 쉽겠죠. 아주 뭐 기본적인 거지만 이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뭐, 지속 가능한 지역이 좋겠습니다만 찾기가 쉽지는 않겠죠. 또 많은 정보를 또 이렇게 섭렵을 하셔야 되고, 또 확신이나 자기 소신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가 또 예상되는 지역, 서울에도 아직까지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많습니다만 서울은 아직까지 인구가 증가가 예상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분지형 입지 여건 같은 사례가 되겠죠. 더 이상 상권이 확장되지 않은 지역, 또 분포도가 아직까지는 미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이런 것에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투자 시 예상 임대보다도 임대가가 확정된 곳에 부동산을 투자해야 좋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부동산의 창의적인 개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트렌드가 많이 변화되고 있죠.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라든가 인구의 이 트렌드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으로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형 주택에 대한 이 추세가 예전에는 사실 중대형을 사야 차익을 냈죠. 근데 이제 중대형을 사면은 이제는 차익을 내기가 어렵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1, 2인 가구의 급증한 증가로 인해서 이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 소형 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전세가 폭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또 시장에 접목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평가된 지역 그리고 한강 주변 및 역세권 중심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네, 또 중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따라서 추후에 인구 증가 또한 예상해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노하우다라고 네,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매물 위주로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본인만의 기준과 소신 또한 갖추고 네, 매물을 살펴보시는 게 현명한 부동산 투자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그렇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세세히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네,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 그리고 주의할 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뭐 공장형 아파트, 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아무래도 상가와 오피스텔이겠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 평수와 실사용 면적을 실제로 현장을 확인해서 반드시 답사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오피스텔이 보면은 분양 평수가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많죠.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답사해서 실제 평수를 확인하고 하는 게 좋겠고요. 뭐 대표적인 사례만 듭니다. 하나하나 모든 걸 얘기하면 너무 이제 시간이 또 오버가 되니까, 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이웃 간의 어떤 공간 확보라든가, 옛날에 지은 집들이 공간이 굉장히 좁죠. 뭐 공간 확보라든가, 또 이 미래의 어떤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다세대 주택 하면 좀 꺼리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최근 몇 년간에 다세대 주택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죠.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쉽게 뛰고 하는 것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가장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지금 재개발대한 그 어떤 이 가능성,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은 지역이 있죠. 뭐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룸 다세대 빌라가 벌써 지금 5억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예전에 불과 뭐 7천만 원, 뭐 1억 2천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눈여겨보시고, 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을 얘기합니다. 교통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생활시설의 조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분양형 호텔이 있죠. 작년에 제주도 호텔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 분양형 호텔의 가장 큰 주의할 점이 이 호텔을 전문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간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지분 등기가 있는 거죠. 자, 지분 등기란 것은 무엇인가? 지분 등기란 것은 자기 개인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됩니다. 공동 명의로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할 때 굉장히 상대편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의 분양 주체, 또 시공사와 이 컨설팅 업체와의 이 관계,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가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또 많고요. 역세권이냐, 또 횡단보도가 끼어 있냐, 또 바로 건너편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등 배후 수요가 주변에 갖추고 있는지, 유동인구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 좀 관심을 가졌던 이 중국 관광객의 증가, 또 한류 바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이 호텔, 모텔, 소형 뭐 비즈니스 숙박업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트렌드의 부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적인 변화를 읽어내야 되고, 최근에 어떤 좋아하는 색상이라든가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잘 트렌드를 부합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광 입지, 동선, 객실에 대한 회전율, 주변 환경과 어떤 연계성, 그리고 주차장 진입로의 편의성, 계절과 요일별, 시간별로
이 유동 인구에 대한 그 출입 인구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상당히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이 정도까지 전반적으로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분양형 호텔, 상가, 소형 비즈니스텔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또 목요일날 무료 강의 시간에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찬종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관련 이슈 살펴봤는데요. 네, 더 자세하고 궁금한 점들은요, 직접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셔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네, 공지해드린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가 준비한 매물 만나보기 전에요. 저희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평소 갖고 계셨던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매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02-6344-755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만나볼 매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2부 첫 번째 매물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매물의 대지 면적은 20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7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거실, 욕실의 구조로 총 5층 중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2,500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2억 500만 원, 실투자액은 2천만 원입니다. 네, 2부에서 만나볼 매물은요.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대표님 먼저 매물에 대한 자세한 입지 여건 살펴봐 주시죠. 네, 목동의 입지 여건입니다. 지하철 9호선과 황금라인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입지 여건은 가깝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대교가 2017년도에 개통되다 좀 연기가 되었죠, 최근에. 어쨌거나 이 월드컵 대교를 현재 지금 공사가 이제 진행 중이고요. 마곡지구와 그리고 대형 한강공원 그리고 상암 DMC가 인접해 있는 것이 아마 큰 장점으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목동의 그 학군수의 또 이제 베드타운 이런 뭐 이미지가 강했습니다만은 직장과 어떤 그 이 산업단지로서의 어떤 연결성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강서지구 또 이 서부권 쪽에 대규모의 마곡지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지역과의 연계성 뭐 최근에 또 유아이대 병상이 또 1,000병상 이상 들어서는 병동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융복합적인 지금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암 DMC가 또 굉장히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 대교와 맞물려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의 학군 또 목동 주변의 어떤 그 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상당히 좀 입지적으로 굉장히 좀 풍부하고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목동 운동장이나 현대백화점이 2개가 또 있고 또 이 행복한 세상 이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또 목동 종합운동장 그리고 재래시장까지 편의시설이 풍부합니다. 재래시장을 통해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불과 한 3분, 5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입지 여건,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변보다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본 매물은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네, 월드컵 대교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네, 이 외에도 우수한 학군의 풍부한 편의시설까지 네,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재래시장까지 갖추고 있는 네, 양천구 목동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매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입지 여건도 굉장히 좋고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포인트들 한번 세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목동의 그 투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임대 걱정이 없는 역세권 투자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저평가된 지역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시세 차이까지도 향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뭐 방화동이나 뭐 이 염창동
강서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아직까지는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가치로 시세 차이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 매물은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겠고요. 이 저평가된 지역으로 향후에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 보셔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이 매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대표님 매물 어떤 장점 갖추고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뭐 요즘 다세대 빌라들이 예전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겁니다. 건축법에 대한 그 기준도 강화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장착되어 있고 전 세대가 전기세가 나오지 않도록 LE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가 지금 장착되어 있고요.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6mm 강화 유리를 또 사용을 했고요. 단열재를 강화하다 보니까 냉난방에 굉장히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건축주도 직접 만나봤고 이 건축주의 어떤 건축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과거에 지은 집까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벽 두께라든가 뭐 구조가 상당히 잘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검토해 보신 만큼 믿고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함께 살펴본 양천구 목동의 매물이죠. 네,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 진행해 주실까요? 네, 가격은 2억 2,500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500만 원입니다. 투자금은 2억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 2,500만 원에 전세가 2억 500만 원이니까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투자 뭐 대출이 없냐 이렇게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출이 전혀 없이 그냥 2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 가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2부를 함께 해주신 김찬종 대표님의 부동산 무료 세미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일정 확인해 보시죠. 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평가된 유망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실제 사례와 함께 전문가만의 노하우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2호선 강변역 프라임센터 10층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예약 필수기 때문에 02-6344-755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신 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세미나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또 내용 전해주실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주제는 소액 투자와 유망지역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현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를 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또 대출을 전혀 끼지 않는 건지를 궁금해 하시죠. 전혀 대출을 끼지 않습니다.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가 과연 멀리 어디 뭐 지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울특별시 한복판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큰 금액보다는 이 작은 금액 투자가 왜 좋은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큰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게 수익을 높이기 좋습니다. 부동산은 수익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률이 중요한 거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소액 투자는 양도세에서 상당히 혜택을 본다는 것 이것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원칙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뭐 저평가 투자에 대한 원칙, 가치 투자, 녹지축에 대한 투자, 소액 투자, 소형 평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접목을 시킬 것인지 이런 사례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뭐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또 특수 작물을 재배를 해서 수익률을 높여서 또 이렇게 토지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폐가를 리모델링하는 방법 또 면세 토지에 대한 이때 투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참 노하우가 많습니다만 많은 일반인들이 발품을 팔거나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물리적인 여건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고 또 유망 지역도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는 그런 무료 강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직접 참여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과 함께 노하우와 도움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전화와 문자 문의 주시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2부를 함께해 주신 김찬종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만나본 매물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화 상담번호 02-6344-7550번, 네, 또는 문자번호 070-44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분들과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